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 강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푸드스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세와 가스비 보조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오늘은 유틸리티 비용을 어떻게 보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아파트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푸드스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니어 아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시니어 아파트. 제가 예전에 그 뉴욕을 한번 갔었을 때 너무 좋은 이렇게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엄청 사실은 월세가 비싸대요. 그런데 시니어들이 사신다. 근데 돈을 거의 안 내고 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엄청 비쌌는데, 그래서 정말 시니어들에 대한 예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우스갯소리로 거기 들어가려면 15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지아도 그래요? 요즘 이제 저희 전화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시니어 노인 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요.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은 거의 없고, 새로 계속 노인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드셔요. 근데 첫째는 이제 옛날보다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유입 인구가 되게 많아요. 다른 주에서. 조지아가 잘 산다 그래갖고 다른 주에서 전화를 많이 하세요. 여기 오고 싶은데 노인 아파트 사정이 어떠냐, 아니면 이미 오셨는데 노인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 전화 굉장히 많이 오셔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자녀들이랑 많이 사셨는데 지금들은 거의 자녀들이랑 같이 안 살고 싶어 하셔서 이제는 막 귀찮아하세요. 그냥 노인 스스로 살고 싶어 아파트가 하세요. 가시면은 이제 편리도 하시고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노인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요즘 들어가기 되게 힘드세요. 그러면 몇 년 정도 보통 그거는 기다려요? 이제 저희가 아파트 리스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전화가 많아서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전화 오시면 저희가 리스트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을 일일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곳에 딱, 아까 푸드스탬처럼 한 곳에다 딱 하면은 주르륵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파트 리스트를 보고 하나하나 물어보셔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주느냐. 그래서 준다 그러면 가서 받아다가 필아웃 하셔서 집어넣고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아파트마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준다고 하면은 두세 군데 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셨다가 더 좋아하는 데가 나오면 바꾸셔도 되죠. 그러면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그런데 일단 요즘은 오피스가 문을 닫은 데도 많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거의 안 줘요.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그러면 지금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되게 힘드시죠.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 오픈된 데가 있으면 빨리 어플라이를 해보는 게 신청해놓고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막 내가 10군데 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거는 거예요? 아무 상관은 없죠. 근데 그것도 일이 많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 이만큼을 그거 많이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군요. 마치 대학 입시 이렇게 들어가듯이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도 자격 요건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자, 시민권자, 62세 이상. 이건 또 62세 이상. 그 다음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못하고 그러면 못 들어가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혼자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혼자 음식 만들고 식사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세요. 그럼 갑자기 문득 드는 질문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혼자 음식을 못하게 연세가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에서 돼요. 쫓겨나세요? 나가셔야 돼요. 인컴도 있나요? 인컴이 보통 한 1인당 2,400불,
2,400불이요? 2인 기준 2,800불 정도 되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아, 웬만한 그 SSA 네. 받는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렌트비를 안 내나요? 되죠. 아, 내요? 보통 한 수입의 30% 정도. 아, 그럼 2,400불이면 한 6,700불 내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원베드룸이 많거든요. 네. 근데 700불 이렇게 내면서 거기 좁은 데 가서 네. 또 이렇게 규제도 좀 받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그런 건 있네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내시던데요? 그분 수입이 거의 없거나 네. 특별한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아, 네네. 그 안 내도 수입이 되는. 전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또 자녀들한테 얼마 받는다고 해서 아마 네네.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래요? 수입이 네.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오히려 또 안 네네. 받아주는군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아파트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2,400불은 그 모든 정도. 아파트가 예.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하죠. 네. 예. 예전에 섹션 8 바우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섹션 8은 그 연방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인 아니면 디서빌리티 아니면 저소득층 일반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하우징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거는 사설 네.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 뭐 많은 동 중에 어느 정도는 그걸로 신청을 하면은 그게 프루브가 되면은 그 세액의 30% 정도를 테넌트가 연방정부에서. 내고 예. 나머지는 연방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그래요. 아, 근데 그게 보통 예. 섹션 8은 그 저소득층 지역에 있지 아무데나 있지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70%를 지원을 네, 해주니까 네. 아무데나 있지는 않은 거군요. 네, 네. 그럼 시니어 아파트들은 그냥 다 섹션 8은 아닌 거예요. 시니어 아파트들이. 그렇군요. 네. 네. 그럼 그 일반 시니어 아파트들은 아까 그래도 거기도 30%만 받는다 하셨잖아요. 네. 수입에요. 네. 근데 보통 아파트가 엄청 비용이 많이 드는데 평소에 네. 그냥 가려면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아, 그거 역시 네. 그러니까 섹션 8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네, 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미안해할 필요도 네, 없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노인 아파트 많이 지어야 돼요. 현재 너무 정말, 적어요. 네, 네. 진짜 그렇게 기다리실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통장에 있는 돈은 상관없나요? 그거는 아파트마다 네. 나중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서 체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집이 있으면 안 되고 네. 얼마 은행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그 규정이 아파트마다 달라요. 아, 이 네. 역시 아파트마다 네, 규정이 네. 다르군요. 네, 네. 시니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요, 유틸리티 비용 따로 내세요? 또 아파트마다 유틸리티 안 내는 데가 있고 네. 내는 데가 있어요. 내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내면은 또 그것도 보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네.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거는 예. 보조를 받긴 하지만 시니어 아파트만은 아니에요. 개인 주택에 사셔도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예. 그럼 지금 에너지 보조 네. 프로그램 말씀해 주실 네, 거죠? 네, 예. 그 보조 프로그램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요걸 냉난방 보조 프로그램 그래서 라이비라고 하는데 네. 자격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거는 5년 필요 없어요. 그냥 영주권 아, 진짜요? 있으면 되고 예. 수입 조건이 있어요. 네. 수입이 얼마 이하. 얼마 이하요? 그러니까 1인이 네. 가이드라인이 1인이 월 2,085불, 2,085불이요? 네. 2인이 2,700불. 그러니까 웬만한 시니어들은 다 해당이 되세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네. 요거는 이 시니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반인도 다 가족, 돼요. 네. 가족도 된다. 네. 네. 그러면 4인 가족이면 더 많아지겠네요. 네. 네. 월 4,000불 이하면은 네. 받으실 수 있어요. 오, 몰라서 안 받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해마다 11월이면 네. 시니어 난방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일반인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름에 5월에 냉방 시작하고요. 그러면 1년에 2번
네. 냉난방비를 보조해 받으실 수 있어요. 주는 거군요. 네. 이거는 얼마나 보조를 해줘요? 보통 시니어는 인컴 가이드라인 이하면 다 400불. 400불이고요. 예. 시니어 아닌 분들은 350불, 400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 예. 이거는 원타임 나오는 한 거죠? 번, 네. 예. 그럼 많이 받으시는 분은 아까 두 번 이제 두 번 받으실 수 있어요. 냉방비, 난방비에서 네, 네. 800불까지 네, 네. 받으실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요거는 예. 서류도 되게 간단하고 네. 또 노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사실 두 번 800불 받으시면 되게 아끼고 그러셔서 1년 내내 네, 막 남으시더라고요. 자기 거 안 내셔도 돼요. 네, 네. 그게 그럼 만약에 1년 안에 내가 800불을 받았는데 다 못 썼어요. 네. 없어지나요? 아니요, 크레딧 쌓이나요? 그대로 있어요. 크레딧으로. 예, 그럼 그 다음에는 굳이 신청 안 하셔도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예. 크레딧으로 그 자기네 어카운트, 네. 조지아 파워면 조지아 파워, 가스면 가스 어카운트로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따뜻하게 사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아끼셔가지고 크레딧이 남았어요. 네. 그럼 그거는 찾아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아, 못 네. 찾으세요? 네. 그러면 막 너무 춥게 안 지내시는 게 그럴 필요 좋겠네요. 없으시죠. 네, 그렇군요. 그럼 시니어가 아닌 분들도 800불인가요? 시니어 아닌 분들은 네. 수입에 따라서 350불, 400불 두 가지예요. 아, 네, 두 프로그램이 있는 네, 거예요? 네. 이 프로그램은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요거는 카운티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대행 기관인데 균핵 카운티하고 디켓 카운티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카운티는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 카운티 라이브 프로그램 찍으면 어딘지 예. 보여줘요. 라이비 L-I HEAP. 네, 그렇게 찍으면은 네. 내가 해당하는 카운티의 정보가 나오고 네, 네.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군요. 신청하는 건 아니고 네. 거기 정보 오면은 연락해서 이제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죠. 글로. 아, 직접 방문을 네, 해야 돼요? 네.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예. 신청을 해주지만 그게 내 어카운트로 들어오려면은 한 뭐 2달, 3달, 빠르면 한 달 좀 네. 시간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필요한 분들은 네.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와, 그러면 시펙스에서 지금 이 세 프로그램을 다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시펙스가 한인 사회 또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그동안 엄청 공부하신 내용들이시잖아요. 그냥 계속 손님들한테 업데이트 하시고. 도와드린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정말 귀한 내용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